Good morning. 아, 어제는요, 우연히 그 일본에 살고 계시는 한국분, 제일교포죠. 예, 제일교포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할 그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연이 어떻게 되냐면 그 IT 업종으로 해갖고 이제 많이 그 사업이 크게 번성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영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 엄마하고 그리고 아이를 이제 캐나다 밴쿠버 쪽에 그렇게 이제 유학을 지금 2년 차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러기 유학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밴쿠버를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사이트 막 뒤지고 그러다가 뭐 오성시 국제학교 뭐 이런 걸 알게 돼서 거기를 가보고 뭐 이런 사연으로 인해서 어쨌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일본이 이제 내년에 이제 도쿄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영어에 대한 붐이 일본에 조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조기 교육을 우리는 지금 시작을 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정규 학교에서의 조기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유치원서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이렇게 조기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일본이 이 아시아권에서는 영어가 제일 국민들의 영어 수준이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은 그렇죠. 일본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 아주 뭐 유학파라든가 어떤 일부의 어떤 그 고정층, 옛날부터 그 특히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본이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기본적으로 좀 독특하죠. 문화 성향이 참 독특합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 세계화 바람이 막 이렇게 일고 그래도 일본은 별로 그런 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자국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만 하고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대체로 일본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일부의 그 리더 계층 그런 사람들만 영어를 잘하면 됐지 뭐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안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종교만 봐도 일본은 좀 특이하지 않나요? 예, 우리나라는 뭐 불교, 그다음에 천주교, 개신교, 기독교죠. 이렇게 갖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세계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있는 종교들 이런 어떤 그런 흐름에 크게 쫓아가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죠. 예, 일본에 불교도 있고 뭐 기독교는 거의 없지 않나요? 예, 일본의 종교는 하여간 그 과학계통에서도 그렇게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내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도 상당히 그 미신적인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일본 특유의 종교를 가지고 있죠. 하여간 조금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 일본이라고 하는 그 섬나라가 나름대로의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일본 방식의 뭔가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도쿄 올림픽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일본에서도 영어의 붐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 같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영어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가 이제 1980년도입니다. 1980년도에 영어 교재 만들고 그랬을 때, 어린이 영어 교재 만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대만이나 아니면 일본에서 나온 카세트 그 교재 있잖아요. 그를 복제했습니다. 거기에서 영어 원문을 따서 쓰고 영어 노래를 따서 쓰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본어로 돼 있고 중국어로 돼 있고 그 나레이션 그 강사가 뭐 콘니치와 미나상 뭐 저저저고 뭐 아루파베토 데스 뭐 그런 거 있잖아. 짱깨뽕 그런 거 있잖아. 묵지빠 뭐 그런 거 있잖아. 안하고 사시미 데스 뭐 이런 거 있잖아. 어쨌든
예, 그 이제 일본에서 배우는 그 카세트 테이프 어린이용 교재 그런 것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무슨 뭐 저작권이고 뭐 이런 거 없었었던 시절이에요. 1980년도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베껴 쓰고 아무거나 갖다 복사하고 예,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그 뭐 어린이용 영어 교재 같은 경우는 뭐 전무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나라에서 뭐 조금 앞서가는 사람이 배우는 영어 그래서 알파벳 애들 왜냐면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알파벳 배우기 시작했던 시절이니까요. 하여간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영어 교육이 많이 뒤처져 있었거든요. 근데 야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 한다면 합니다. 그 저돌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의 특징인 것 같아요. 화끈한 거, 아주 화끈한 거 몰아붙여가지고 우리가 뭐 하자 그러면 와 그래가지고 돌격 앞으로 그거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이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어떤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확 받아들여가지고 불같이 그냥 액션하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점입니다. 장점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보다 지금은 훨씬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애들은 뭐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 잘합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영어 교육사를 보면은 이제 1980년대 초기부터 아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80년대 아니다 90년대 들어서구나 90년대 거의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거 80년대 올림픽 이후에 배낭여행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학생들 그 어학연수 가는 게 붐을 이루었죠. 초창기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대학생들 어학연수를 갔다 와도 영어가 별로 안 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어학연수를 가기 시작하는 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애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사고도 자꾸 치고 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거는 중고등학교 때 갔다 와도 이게 영어 성적이 이렇게 팍 받는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이 조기 영어 교육이 시작될 때는요 정말 말 많았습니다. 텔레비전 토론회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면은 뭐 가치관이 흔들린다, 한국말이 꼬인다, 뭐 어쩐다. 네, 그런 그 토론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그거 다 해결됐죠. 예, 지금은 더 이상 어렸을 때 영어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지 아무리 영어를 많이 한들 한국말이 꼬일 정도로 영어를 많이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영어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킨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정설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해야만 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부모가 꼭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뭐 오늘날까지도 가장 큰 대세는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기러기 유학이 유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러기 유학. 그래서 기러기 유학을 갔더니 이제 또 이런저런 또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불쌍한 아빠들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뭐 가정이 깨지는 일도 생기고 또 뭐 가족이 먼저지 애가 먼저냐 뭐 여기서부터 또 영어도 생각만큼 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만 영어를 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뭐 한국말을 하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겨난 것이 무슨 뭐 관리형 유학 그래가지고 부모를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또 유학이 생겨났고 뭐 이런 쭉 유학의 역사가 있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오든 뭐 애만 보내든 어찌되었던 초등학교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이나 캐나다를 오는 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있기는 있습니다. 중국이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은요 한 3개월 길어야 6개월 네, 요 정도 보내고 갑니다. 그렇게 막 1년씩 있거나 그러지 않고요. 중국 사람들은 기러기 유학이라는 형태는 거의 못 봤습니다. 중국은 그 유학 형태가 되게 재밌습니다. 중국은 그 당국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 주도형 유학 이거 말이 되나?
예, 관주도형 유학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 유학 사업자가 어떤 그 학교, 주로 사립학교죠. 사립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사립학교 교장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렇게 그 학교 통째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개인적으로 유학을 보내는 형태가 아니고요. 중국은 학교 주도로 해서 학교 단위로 이렇게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단위가 크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오죠. 하여간 관이 주도하는 유학 형태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중국은 주로 유학을 오고, 그리고 중국은 유학을 와도 한 집에 막 서너 명씩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애들 유학 오는 거 보면은요, 막 중학교 애들 이런 애들도 그 독일제 그 캐리어 있잖아요. 저 알루미늄으로 된 거 뭐 그런 것도 들고 다니고 뭐 명품 뭐 하여간 중국 대단합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중국의 유학이 좀 뜸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생들은 유학생들을 거의 못 받습니다. 중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받고, 일본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유학 오는 경우는 극히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인적으로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일본의 뭐 아빠들이 이렇게 엄마만 이렇게 기록기로 보내는 그런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거의 일본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굉장하죠. 굉장하죠. 이 역사가 꽤 오래됩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유학 역사가 적어도 한 15년, 한 15년 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요즘은 조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안 좋고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 영어 교육을 하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러기 엄마로 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관리형 유학으로 보내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초등학교 때 영어를 시작하면 그 결과가 중고등학교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그 키 크는 거하고 똑같이 일치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려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 이제 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무슨 뭐 가정을 깨가면서 엄마 혼자 기러기 유학을 가고 또 애들 혼자 보내고 그거 다 미친 짓이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라. 거기에 꼭 들어가는 말이 있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 말이 들어간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쭉 결과를 보면은요, 초등학교 때 하지 않으면은 언어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오성식 영어 선생이잖아요. 영어 책도 많이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어 실력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영어 실력이 저의 영어 실력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했는데 좀 남달리 영어를 공부를 했죠.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한 3학년, 뭐 맥시멈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의 영어 실력이 저 평생의 영어 실력입니다.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그 역설적으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키가 제 평생의 키다.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비슷한 논리입니다.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어렸을 때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렸을 때 해야 유리합니다. 무조건 어렸을 때 해야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그리고 언어는 나이하고, 그러니까 언어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그거는 키의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언어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인풋, 얼마나 많이 영어를 집어넣느냐. 집어넣는 영어는 그 언어는 듣고 쓰고 말하고 읽고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환경적으로 또는 뭐 물리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집어넣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생의 언어 실력이 결정이 되거든요. 뭐 우리는 뭐 깨어 있을 때 24시간 가운데 한 8시간 잔다고 하면은 16시간은 영어, 한국말로 늘 듣고 쓰고 읽고 말하고 하잖아요. 영어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 놓으면은 한 1년 정도만 투자해도 아이들이 정말 평생 영어를 하고 삽니다. 정말 언어는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도 요즘 조금 그런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분위기가 일본에서 조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런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참 한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조금 발전 속도가 좀 뜸하고 조금 정체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한국 사람들의 그 내적인 에너지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 한국인의 DNA는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옛날에 그거 보세요. 그 뭡니까? 그 지금 옛날에 그 붉은 악마 그래가지고 오 필승 꼬리야 해갖고 뭐 이렇게 뭉치면 막 그 한국 사람들의 그 막 그냥 광화문을 확 빨간 물결로 그냥 뒤덮여가지고 으쌰 해가지고 가자. 정말 그런 그 폭발적인 한국인 에너지가 있는데요. 그런 에너지를 잘 이렇게 조합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만 있다면 한국은 정말 급속도로 발전할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이 가진 굉장히 독특한 한국 사람들의 에너지거든요. 한다면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좋은 의미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뭐를 꼼꼼하고 뭐 어떤 하나 결정 내릴 때 정말 뭐 이렇게 완벽할 적까지 꼼꼼하고 남의 눈치 뭐 이거저거 다 따지고 그런 면이 있죠. 일본 사람들은 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번 뭐가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가자! 그럼 갑니다. 보세요. 일본은 지금도 담배 많이 핍니다. 실내에서도. 음식점에서도 지금도 담배 핍니다. 지금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담배 안 피는 게 좋겠다. 그럼 한번 결정 내리면은 뭐 실내에서 지금은 이제 실내에서 아무도 담배 안 피잖아요. 그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다면은 뭐고 합니다. 뭐 이렇게 쭉쭉쭉 하고 결정 내리고 이렇게 쫙 하고 액션 그러면 그게 속도가 일본 사람보다 훨씬 빠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세요. 무슨 뭐 요즘 뭐 한류, 그다음 뭐 한국의 노래, 뭐 BTS 이런 거 보면 야,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런 그 세계적인 그런 문화를 K-팝 문화를 주도하는 이 원동력,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지?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민족의 대단한 민족.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보면은요, 그 한국의 조그만 애들, 초등학교 애들 와갖고 막 영어하고 그 부모 떨어져가지고 영어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오는 거 보면요, 헉 합니다. 미국 캐나다 사람들 헉 합니다. 이게 말이 돼? 합니다.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런 그런 근성, 우리는 할 수 있다. 조금 이게 좀 잔인한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습니다. 밟아도 일어나고 또 으쌰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외국으로 막 보내고 영어도 하게 만들고 막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나라를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그게 10년, 15년 지나고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축구 유학도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국제화시키고 막 이렇게 내보내고 막 했던 것들이 오늘날 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문화도 주도하고 학계도 주도하고 그런 전국이 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모든 거는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참 그런 우리의 민족성은 정말 본받을 만하다.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래저래 오늘 또 많이 실컷 떠들어 봤네요. 뭐 특별히 주제는 없어요. 자, 가위바위보. 어쨌든 저 운동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매일 좀 운동 좀 해야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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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 네.